푸른 뱀의 해를 맞아 숨, 쉼, 샘, 삶 네 글자를 을사년 새해 화두로 선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도단위 합동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숨, 쉼, 샘, 삶 네 글자를 을사년 새해 화두로 선정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숨 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 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의 앞글자를 딴 숨, 쉼, 샘, 삶을 새해 화두로 삼아 도민들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충북을 건설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년 중부내륙특별법 완전 개정과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에 초석을 마련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땅 충북을 만들고 도립문학관과 미술관, 아트센터 등 문화예술의 물결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쉼표 있는 휴식의 삶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를 도정 목표로 나아갑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 지원과 창업 생태계 고도화, 전략적 투자 유치를 추진합니다. 충북만의 특색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 기반 확대와 업사이클링, 자원 발굴, 국제 엑스포 성공 개최, 영상 자서전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자연 정원 조성을 위해 청람대 조성과 산림 환경 확충, 친환경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회 참여 지원과 일자리 창출,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정책과 외국인 인구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 공항의 교통망을 확충합니다. 재난 안전 강화와 도민 교육, 선제적 안전 대응, 치안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 산업화 지원, 첨단 전략 산업 추진,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도단위 합동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중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도민의 애도와 추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도청 서관 1층 기자회견장에 마련됐고 1월 4일까지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사고 희생자와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겪게 된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충청북도는 이번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종무식과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종무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과 송년사 등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송년사에서 올해는 우러전쟁 장기화,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국내외 혼란 속에서 도민들이 똘똘 뭉친 결과 의료비 후불제 확대, 인생기록 영상자서전 15,000건 돌파, 도시농부 및 도시근로자 성공적 정착 등 충북만의 혁신 정책으로 대한민국 개혁을 선도한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전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을사년 새해에도 도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충북만의 혁신 도정을 완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2025년 새해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무식 신년사에서 김 지사는 지난해 충북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55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와 9조 9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정부 예산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며 2025년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숨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 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의 뜻을 담은 숨, 쉼, 샘, 삶을 새해 화두로 삼아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의 삶이 풍요로운 충북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4.9시의 정신으로 민생과 실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변화와 혁신 속 흔들림 없이 도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하는 바퍼 사업의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일하는 바퍼 사업은 올해 12,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해 농산물 손질과 포장 작업, 간단한 조립 작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도는 2025년을 일하는 바퍼 사업 도약의 해로 삼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확장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기업과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고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주시 내덕동의 일하는 바퍼 현장을 찾아 따뜻한 행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하는 바퍼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에 협력 중인 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는 자동화 설비 도입 대신 주민들에게 일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일하는 바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가 제41대 정선용 행정부지사 퇴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재임 기간 동안 민선 8기 개혁과 변화를 이끌었고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정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1년 만에 속전속결로 제정해 충북의 권리를 되찾는 초석을 다졌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실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 의료비 후불제 조기 정착 등 도민이 행복한 충북도를 만드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으며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도 총력을 다했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최복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임용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과 바이오밸리 및 에어로폴리스 개발과 분양, 국내외 투자 유치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 직원들과 화합해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출 기한을 확대해 1년마다 기한 연장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총 1,200억 원 중 1차분 840억 원을 1월 6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립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접수합니다. 충청북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청년 카페는 전국 26개 지자체 중 최우수 등급을, 직장 적응 지원은 36개 지자체 중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청년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카페 운영과 입직 초기 청년들의 이탈 방지와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직장 적응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중 오염 우려가 높고 국민 다수가 섭취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 5종을 검사했고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오염물질 노출량이 변할 수 있어 식품 중 곰팡이 독소의 오염도 조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도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체계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곰팡이 독소 위해 평가와 기준 규격 재평가 및 안전관리 방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염도 자료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관리 중인 지방 하천 병천천과 조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1월 1일부터 병천천과 조천의 하천 관리 권한이 지방에서 국가로 이관됐습니다. 안정적인 국비 투입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한 국가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 예방 능력 강화와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 패턴으로 대규모 지방하천이 위치한 도심지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는 강수 일수와 강수량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 국가하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